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한미 반도체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쓸어담는 반도체 저평가 딱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만족스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들이 높게 나와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올라간다고 반도체 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진 않죠. 하지만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글, 퀄컴 등등등을 포함해서 인텔 대다수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들이 엮였을 때 본격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수혜 산업이 있고요. 오늘은 그 수혜 산업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5,470여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6,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 AI, 로봇 산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총 정리한 리포트로 해당 리포트를 보고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하반기에 높은 수익률을 내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이슈와 수혜 종목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반도체 독주 어디까지 2분기 영업이익 9조 원이라고 나왔죠. 제가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얘기를 몇 번씩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리진 않았거든요. 초대형주 엔비디아가 2분기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57%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100%가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8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초대형주가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괴랄한 실적이고요. 실제로 올해 영업이익이 90억 달러인데 3년 후에는 2025년에는 400억 달러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00%가 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1조 달러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가속 컴퓨팅과 GN AI 전환 과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AI에 대한 거품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실적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숫자로 찍히지 않는다면은 AI는 닷컴 버블처럼 버블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AI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AI를 투자하는 수많은 기업들로 인해서 숫자로 확인이 된 AI의 실체가 이번에 실적으로 증빙이 됐습니다. 즉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를 급락을 했고요. 특히 엔비디아에 이어서 2위로 달리고 있는 AMD 같은 경우에는 7%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조금 받을 뿐이지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뒤흔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GPU보다 AMD의 인텔의 GPU, CPU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인텔과 AMD 데이터 센터 매출액을 합한 규모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부터 엔비디아의 독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고객들에게 AI 가속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자, 근데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는 전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냐? 지금 친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잠깐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는 아리백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반도체 업계가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아리백 정책에 가입을 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람,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죠. 즉 무슨 뜻이에요? 국내에 있는 반도체 업계가 아리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재생에너지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등 제조업의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만큼 탄소 배출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제조업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해외 사업장은 재생에너지의 전원율을 높이고 저전력 반도체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고 저전력 반도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력, 풍력, 태양광에 대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워낙 발전 단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업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국가별로 현재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들도 반도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환경부가 화학 물질의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서 규제를 사업체별로 차등 적용하는 위험 비례형 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래서 탄소 중립이나 순환 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를 하고요. 화학 물질 관련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기존 완화를 통해서 반도체와 전자 분야의 기업 700곳이 등록 비용을 절감해서 2천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반도체 업체와 전자기업에 대해서 그 효과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2월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해서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에 있는 산업들 중에서 특히나 제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꾸준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이 상당히 심하지 않냐? 우리나라 기업이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기록적인 침체가 마무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술 경쟁은 현재 지지부진하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않고 저마다 투자마저도 줄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기업의 침체가 계속 나오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물론 특정 영역에서는 늘어나겠지만 투자가 줄어드는 분위기고요. 실제로 4년 만에 반도체 설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전방 산업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라는 악재, 양국 간 목리의 공급망 재편 작업이 어렵다라는 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목리가 무슨 뜻이냐? 지난 17일 날 인텔이 이스라엘의 파운드리인 타워 세미컨덕터의 인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 안에서 허용해주지 않으면서 인수 계약이 무산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인텔이 이 파운드리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한테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타워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즉 인텔이 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한다고 해서 반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즉 기술적으로도 크게 이득 보긴 어려운데 중국은 독점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목리를 부려서
계약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급망 재편을 하는데 방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잘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인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텔4를 이번에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인텔의 부사장은 인텔4 공정은 지난 10년간 인텔이 개발한 공정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된 최고의 노드다라고 자신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3나노 공정, 4나노 공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 뒤에 숫자를 적습니다. 근데 이 인텔4가 바로 7나노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인텔4는 7나노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TSMC의 3나노 공정과 삼성전자의 3나노에 비해서 트랜지스터 집접도가 높은 결과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아직 이 세 가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3나노에 비해서 두세 대 이상 떨어진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트랜지스터 집접도가 상당히 높은 결과물을 만들었다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7나노급을 또 만든 기업이 누가 있냐? 바로 화웨이입니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7나노미터 이상의 9세대 반도체 설비만 매입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마저도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없이는 구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화웨이가 계속적으로 28나노미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7나노에 대한 칩셋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 SMIC와 손을 잡고 자체 나노칩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수율 자체가 50%에 못 미칩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상용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상용화하게 되면 누가 맡기겠어요? 수율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자사 첨단 반도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웨이퍼를 평평하게 갈아내는 알갱이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CMP 과정에는 이 반도체 수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슬러리라고 불리는 알갱이가 있는 액체가 주요한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CMP 공정을 제대로 못해서 웨이퍼에 흠이 가거나 평탄하지 않으면 결국 반도체 칩 회로에도 문제가 생겨서 수율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즉 반도체에 대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가동을 앞둔 4나노에 대한 칩 제품 등의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노출이 될 만한 이슈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수율 문제로 수많은 기업들 뺏겼죠. TSMC한테 애플도 뺏기고 엔비디아도 뺏기고 퀄컴도 뺏기고 이 수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이번에 퀄컴과 3나노칩 공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작년 상반기에 4나노 수율이 20%대라는 루머가 돌았지만 수율 회복 후에 팹리스에 대한 기업 그로키와 계약을 했고요. 퀄컴과의 공정 계약 체결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스냅드래곤 8 젠과 칩의 3나노미터 버전을 TSMC와 삼성전자 두 개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정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사실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한테 맡기지 않고 TSMC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미 독점 계약을 하고 있어서 독점에 대해서 물량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3나노미터에 대한 생산량이 약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TSMC에 비해서 저렴하고 비슷한 수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의 강점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께서 보셨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수율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세 공정의 한정이 있습니다. 미세 공정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칩을 쌓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패키징이라고 부르죠. 반도체 시장의 경쟁 초점이 원래는 단일 칩을 얼마나 잘 만드냐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단일 칩만 잘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미세 공정이 거의 한계까지 다다르면서 개별 칩을 연공해서 가공하는 패키징으로 그 이슈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과거에는 반도체 패키징이 뭐예요? 기술 난도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외주를 맡겼고요. 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바뀝니다. 반도체 한 개만 불량이 나더라도 이 패키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에 대한 반도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한 개만 불량이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패키지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기술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에 대한 미세 공정이 한계까지 올라온 지금 반도체 수율의 중요성 부각으로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반도체 수율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거고요. 이 수율을 잡는 기업이 시장을 잡을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진영입니다. 이 진영이 뭐 하는 기업이냐? 반도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에 둘러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반도체용 대전장비 필름 생산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가 국내 대기업과 반도체 대전 방지용 필름 막바지 테스트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적으로 대전 방지가 뭐 하는 거냐? 쉽게 말해서 그냥 정전기로 인해서 반도체가 고장나는 걸 막아주는 그러한 효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원지 소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차원지 소재, 방염, 필름도 함께 영위하고 있고요.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산업까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수율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도 말씀드렸는데 이 밖에도 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즉 쉽게 말해서 나는 기존에 말해줬던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집, 2차 전지,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집도 꼭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생겼고요.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는 검색 버튼을 통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또 다운로드 받으면은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 아예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시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들어오게 되면은 김용민의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부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을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연구 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의 급등 추천주 뭐예요? 매일매일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이슈들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함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